계절이 같으면 동질감이 생기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 동질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내 단점을 상대를 통해서 봐요. 그리고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계절이니까 결국 궁합이라는 거는 절대적 사실보다 어떻게 상대방을 주관적으로 보냐에 따라서 좋은 궁합, 나쁜 궁합을 나눌 수 있거든요. 반갑습니다. 명리학 박사 송재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궁합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궁합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철학관에 가지 않더라도 궁합을 볼 수 있는 방법, 사주를 몰라도 궁합을 볼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계절로 파악하는 궁합법입니다. 계절이란 건 사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개념이죠.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내가 봄에 태어났다, 여름에 태어났다, 가을에 태어났다, 겨울에 태어났다, 이렇게 특정 계절에 태어났다는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명리학적으로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태어난 계절은 그 사람이 처한 경험이고 학습된 환경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환경에 지배를 당한 동물이죠. 자기 스스로 주체성이 있기도 하지만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특정 계절에 태어났다는 거는 특정 기질이 뚜렷하다는 거고 특정 약점도 뚜렷하다는 거예요. 궁합은 바로 계절만 놓고 대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충분히 상성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계절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닌데, 그럼 한번 각 계절별 특성을 보자고요. 봄에 태어나신 분들, 사주학적 용어로는 모광절이라고 해요.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개인적인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인 도의나 지위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주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더라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사주 용어로는 화왕절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목을 받고 집중을 받고 이름을 떨치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짝을 찾아도 좀 잘난 사람들, 그러니까 과시할 수 있는 사람들, 어디 데리고 다니기 쪽팔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기 짝을 원하는 거예요.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굉장히 삶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매사 진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저 사람을 책임지려고 만나는 거고, 그리고 나랑 삶의 뜻이 같아야 돼요. 굉장히 철학이 진중하고 깊어야 된다는 의미죠.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이 수왕절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좀 삶이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개인의 안위가 중요하고 안정이 중요하고 실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특히 정서적으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각각 계절에 따라서 원하는 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봄생,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떤 계절이 잘 어울릴까 한번 순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가장 잘 어울리는 궁합이 겨울생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봄생은 그 사람은 자유분방하긴 한데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나쁘게 말하면 좀 철이 없거든요. 좀 나쁘게 말하면 무책임한 그런 기질도 있어요. 근데 그런 철없고 무책임한 단점을 겨울생들은 굉장히 순수하게 봐요. 좋게 본다 이거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겨울에 태어난 분들하고 제일 잘 맞고, 그 다음에 여름생들입니다. 여름생 분들이 왜 잘 맞냐면, 반대로 봄에 태어나신 분들이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동경해요. 이 순위가. 왜? 여름생들의 그 열정을 동경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고 뭔가 최고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지랄 맞고 좀 시비가 많고 그렇게 나쁘게 보일 수 있는 것도, 그런 것조차도 되게 열정있고 멋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자이라 같은 계절, 그렇죠? 같은 봄생들. 계절이 같으면 동질감이 생기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 동질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내 단점을 상대를 통해서 봐요. 그리고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계절이니까 나를 잘 이해하겠지? 근데 계절만 똑같다고 해서 무조건 이해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지레짐작 때문에 상대에 대한 실망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안 맞는 계절, 가을생들이에요. 왜? 추구하는 게 정반대거든요. 봄에 태어난 순수함을 가을생들은 되게 유치하게 보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봄생한테는 가을생이 가장 안 맞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여름생을 볼게요. 여름생한테 제일 잘 맞는 거는 봄생들이에요. 왜? 봄생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름생들을 동경해요. 그 열정을. 그 경쟁 구도에 있는 그 열정을 동경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순위는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둔 거예요. 두 번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여름생들 같은 경우는 가을생들이에요. 가을생들이 책임감 있고 강하고 똑똑하고 스마트한 모습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가을생들하고 잘 맞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같은 계절인 사람들, 여름생이 같은 여름생. 이거는 동질감을 느낄 수는 있는데 서로 자기 단점을 상대를 통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별로 잘 어울리진 않아요. 네 번째가 제일 안 맞는 게 겨울생들입니다. 서로 여름생과 겨울생이 양극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름생의 열정을 겨울생들은 한심하게 봅니다. 왜 저렇게까지 고생을 해? 왜 쓸데없는 짓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가을생들을 볼게요. 가을생들 1순위, 그러니까 가을생들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름생들이에요. 가을생들 입장에서 여름생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어울리는 게 겨울생입니다. 왜냐면 가을생들이 겨울생들을 동경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동경하냐면 겨울생 특유의 신비주의와 집요함과 절실함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되게 프로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음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가을생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결국 궁합이라는 거는 절대적 사실보다 어떻게 상대방을 주관적으로 보냐에 따라서 좋은 궁합, 나쁜 궁합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같은 계절인 가을생입니다. 그렇죠. 같은 계절이면 역시 동질감이 있는데 자기 단점을 상대를 통해서 보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일 안 맞는 게 봄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봄생 입장에서 가을생들은 까칠하게 보는 거예요. 남들은 그 책임감이고 멋있고 그렇게 보는데 봄생 입장에선 가을생을 되게 극혐하는 거예요. 자기랑 기질이 정반대니까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겨울생들 입장에서 가장 잘 맞는 짝이 가을생들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가을생들은 겨울생들의 특정 기질을 동경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가 봄생들이죠. 그 봄에 태어난 사람들의 그 철딱선이 없는 걸 겨울생들은 그걸 예쁘게 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보는 거고. 그 다음으로 같은 겨울생들 동질감은 느끼겠지만 서로 그렇게 애정은 안 간단 말이에요. 내 단점이 상대방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일 안 맞는 게 여름생들입니다. 왜냐면 여름생들 입장에서 겨울생들은 되게 답답하게 보거든요. 게으르게 보는 거예요. 한심하게 보는 거. 근데 겨울생들은 그게 아니라 신중한 건데, 겨울생들이 신중하면 여름생들은 게으르고 한심하게 보기 때문에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떠셨나요? 이 철학관에 가서 궁합을 보면 여러 가지로 보는데 이렇게 사주를 잘 몰라도 계절적인 요소로 상대방과 나랑 상성이 잘 맞냐 안 맞냐 보는 거 신기하지 않나요? 사주명리학은 자연의 기운을 가지고 인간에 대입시킨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소도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상성이라든지 그런 데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오늘 사주 한입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